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도 풀으시라는 얘기예요. 거기 제가 적은 문제가 두 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풀었어요. 실제로. 그럼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이 꼭 풀어주셔야 된다는 되게 하셔가지고. 자, 이제는 여기 어디냐면은 이거는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 56페이지 맞고요. 요거만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뭐 간단해요. 뭐냐면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요. 요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미실현 손익이다. 여기 미실현 손익이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하고 평가 이익이다.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여기 이익잉여금 해보죠. 58페이지 맞나? 네, 58페이지 맞구나. 자, 58페이지입니다. 이익잉여금.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익이 쌓여져 있는 게 이익잉여금이라고 했죠. 이익잉여금.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이 배당의 재원이 돼요. 배당의 재원.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우리가 이익이다라는 건 올해 연도 말에 나오죠. 이익이다라는 건. 근데 실제 배당은 언제 주냐면 다음 연도에 나가요. 다음 연도 주총일에 우리가 배당을 얼마 주겠다라고 여러분들 주총회에서 우리가 결의한다라고 하거든요. 얼마를 주겠다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게 요거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자, 이걸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우리 회사가 2023년 12월 31일에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올해 연도에 벌어들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연도에 벌어들인 게 있으면 요게 이제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 이익잉여금. 이익이 쌓여져, 그러니까 올해 곡식을 벌어들인 게 있으면 곡간에 쌓여져 있는 곡식이 그 곡식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창고에 곡식이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올해 곡식 벌어들인 게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곡간에 있는 곡식이 이익잉여금이고 올해 벌어들인 곡식이 당기순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은 다음 연도로 2월이 안 되거든요. 맞죠? 이익은 다음 연도 가면 0부터 다시 출발해요, 여러분들. 차곡차곡 곡간에 곡식이 계속 쌓여나가는 거예요. 벌어들인 거 쌓여놓고 이렇게. 자, 그랬다가 우리가 이제 그 2024년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 요 사이에 주총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 주총을 뭐 하냐면은요.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감소를 시켜요. 왜냐하면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걸 배당을 주거나 상여금 주면 곡간에 있는 곡식의 일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요. 주총일 날. 근데 이거를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걸 우리가 이게 그냥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익잉여금을 감소하는 걸 이게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이 용어는 실제로 나오는 말,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고 해요. 이익잉여금 처분. 어렵지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게 먼저예요? 당기순이익이 먼저예요? 당기순이익이 먼저죠. 날짜로 보시면 얘는 다음 연도에 되고 당기순이익은 올해 연도 말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아직 처분되기 전이죠. 그래서 아직 처분하기 전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다라고 해서 개정 과목은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라고 불러요.
아직 주총일날 처분하기 전, 감소시키기 전 이익이 쌓여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돼 있어요. 알죠? 실제로 요거 자본이 어려운 이유가 상법에 있는 걸 그대로 회계가 가지고 와서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미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잘만 해두시면 세무 1급까지 계속 똑같이 내요, 자본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힘이 절대 안 되죠. 그죠? 아, 힘들어 죽겠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세무 1급까지 내가 세무 1급까지 이게 똑같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못 믿겠다. 이건 아니고 아직 힘들다. 네. 그래서 여기저기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니까 이게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여러분들. 당기순이익인데 여기 배당금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라는 건 한마디로 아직 주총이 있기 전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해석하면.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일단은 미처분 이익잉여 개정 과목. 왜냐면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실기 분계할 때 요 미처분 이익잉여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 과목 얘니까 이익잉여금은 개정 과목이 개정이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곡간에 곡식이 들어가 있는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주주들이 배당을 달라고 막 다 요구하는 거야. 배당 좀 많이 줘봐. 배당 다 줘. 곡간에 곡식 좀 다 풀어줘. 이렇게 요구하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의 주인들이니까. 아, 다 모두 다 배당 달라, 배당 달라라고 외치면 곡식을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일상생활로 따지면 내가 벌어들인 월급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돈 필요할 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회사로 따지면 회사가 어려울 때 머니가 없단 말이에요. 머니가 없으니까 내가 일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적금 들죠. 그렇죠? 그런 적금이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강제는 아니고 선택이잖아요. 네, 회계는 선택이 있고 강제가 있어요. 강제로 쌓아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쌓아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쌓아두는 적금을 일단 우리가 적금이라는 표현을 회계에서는 적립금이라고 표현해요. 적립금. 적립한다. 적립금이라 마일리지 적립 이 정도? 적립금. 적립금인데 법정 적립금은 우리가 법에서 무조건 적금 들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어려울 때 반드시 있어야지 해서 강제적으로 쌓아두라는 적금이 있고요. 얘는 개정 과목이 이익 준비금이에요. 여기는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세무 1급 때 중에, 세무 1급, 세무 2급 때 중에, 세무 2급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법정, 우리가 이익, 잉여금의 개정 과목의 대표적인 이익 준비금이 있다.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돼요. 회계 1급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회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적금을 쌓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빚을 갚을 목적으로 쌓아둔 적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무적립금이라고 표현해요. 회사가 자발적으로 적금을 쌓아둔 거예요. 주주들끼리 우리 배당받지 말자고. 그죠? 이거 의무적립금이라고 하고요. 그죠? 시험에 개정 과목 안 내니까 무지 그냥 의무적립금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해도 회계 1금용은요. 이익잉여금의 개정 과목이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됐죠? 일단 회계 1급 목적이요. 근데 나중에 실기에선 이게 됐다 중요해요. 이거. 요게 드립다 중요합니다. 실기에서는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이면 꽂힌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실기할 때 4점짜리 있거든요. 4점짜리. 여러분들이 근데 많이 어려워하시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마 내일 정도에 풀 거예요. 내일 정도에. 내일 정도에 요거 하면 좀 여러분 살짝 어렵습니다. 외워서 못 풉니다. 자, 그럼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좀 화면 보실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는 실기든 말문제든 뭐를 출제를 은근 많이 하냐면 요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출제를 해요. 이익잉여 처분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거 있죠. 요걸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건 배당 쪽이라서 주로 배당 쪽 분계를 많이 내요. 근데 말 문제도 많이 내요. 배당은 또. 그죠? 그래서 그거 대비할게요. 여기 배당입니다. 배당. 적립은 시험에 우리 안 나오니까. 자, 여기 배당 있어요. 배당. 일단 이거 보지 마시고. 자,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 자,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만약에 현금 배당을 10억을 주겠다라고 주총일 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10억만큼의 미처분 이 곡간에 있는 곡식에서 10억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야 되겠죠?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처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여러분들 자본이 증가하는 걸까요? 감소하는 걸까요? 이익이 올라가면 우리 자본 올라간다면서요. 따면 진짜 내게 든다. 맞죠? 그래서 이익이 결론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오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증가하는 대변대생이에요. 대변대생, 대변대생. 되시겠어요? 일단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분기 끊을 때 증가 감소는 파악해야죠. 그래서 얘는 대변대생입니다. 자본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익이 증가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오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대변대생이죠. 그럼 대변대생을 주는 거니까 차변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주총일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같은 말입니다. 주의하실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 내일 할 실기 있잖아요. 실기. 내일 할 실기에서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2월 이익잉여금은 이름만 다르지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지급수수료라고 하지 수수료 비용이라고 안 하거든요. 지급수수료라고 실제 수수료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 했던 거야. 그렇죠? 근데 시험에서는 수수료 비용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마찬가지 나중에 우리가 어디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써져 있는 동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가면 이게 뭔 계정 과목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그거를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그건 아마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실기할 때 4점짜리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 하실까요? 보시면.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현금 배당을 10억 결의한 거지 실제로 현금 배당이 나간 건 아니죠. 주총일 날은 배당 안 줘요. 배당만 얼마 주겠다라고만 합니다. 근데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감소시켰잖아요. 대변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요. 왜냐면 회계는 발생주 있어요. 어차피 주총일 날 현금 배당 10억 결의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발생주의니까 돈 나갔을 때 미처분 이익금 줄이는 게 아니라 미리 줄여요. 어차피 10억 감소할 거 알기 때문에. 아셨죠, 여기? 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씁니다. 왜냐면 현금 배당 아직 안 나갔으니까 부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채. 그래서 여기 우리가 현금 배당을 주총일 날 주겠다라고 할 때 잠시 부채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써요. 알죠? 외워주시고. 자, 그랬다가 실제로 이제 배당을 지급한대요. 그럼 배당을 지급하면 부채가 줄어야죠. 부채를 지금 준 거니까.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을 줄여요. 그 대변에 뭐 현금 같은 거 나가면 되겠죠. 보통 예금이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있네. 373페이지야, 373. 아마 아까 풀었던 것 쪽이구나. 373페이지.
자, 373페이지 2번이에요, 2번. 회사는 안 바꾸셔도 될 거야, 아마. 373페이지에 2번입니다, 2번. 8월 13일자요. 373페이지 2번. 조심하실게요. 우리 8월 13일자 분계 끊는 거죠? 거기 있는 7월 31일자는 참고사항이에요. 항상 계속 우리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여기 보시죠.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회차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적어드린 거. 요거 배당 관련해서 꼭 풀어보세요, 진짜. 어. 자, 여기 보시면 날짜로 따지면 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7월 31일 날 현금 배당 결의했다라고 돼 있죠. 문제 읽어보시면. 문제 읽어보시면 여기 7월 31일에 이사회에서 결의했던 현금 배당 결의했던, 그러니까 7월 31일 날 현금 배당 드릴게요 라고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듣고 버리셔도 돼요. 뭐냐, 우리 중간에 배당 한번 줄 수 있고, 현금 배당을 우리가 이 다음 연도에 배당 주는 우리 결산 배당이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도중에 한번 현금 배당 주는 걸 우리가 중간 배당이다라고 불러요. 듣고 버리셔도 돼요. 아무튼 현금 배당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문제는 7월 31일 날 현금 배당 드릴게요 라고 했던 거고, 그건 지금 우리 8월 13일자 분계잖아요. 그럼 8월 13일자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현금 배당 나간 거죠. 그러면 요거에서 우리가 날짜로 따지면 7월 31일 날 요번기가 끊긴 거고요. 지금 8월 13일자 요번기 끝난 얘기예요. 문제 자리가 똑같아요. 아마 다 회차 하나 더 적어드린 거 똑같이 냈어요. 똑같이 날짜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끊었던 분계에 배당을 준 거잖아요. 어떻게 미지급 배당금 없애고 보통예금 쓰라는 거예요. 대변에다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꼭 확인 잘 하셔야 돼요.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태까지 문제 보면은 날짜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12월 31일자인데 갑자기 뭐 9월 1일자 넣어주거나 그런 것들 다 참고사항에 불과해, 참고사항에. 그러면 분계를 해보면 8월 13일자에 일단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7월 31일 날. 했었던 걸 준 거니까 부채를 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까니까 차변으로 깝니다. 이렇게. 자, 금액이 얼마냐면 500이죠? 500.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꼭 여러분들 날짜를 보시고 어떤 날짜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안 그러시면 이게 좀 낚여요. 자, 마지막 요거 하고 여러분들 마치죠. 왜냐면 주식 배당은 요 말문제로 은근 내거든요. 말문제. 여기 말문제 대비고 자본 문제 내일 풀게요. 시간 관계상.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 일찍 좀 끝낼게. 금요일이니까. 별로 안 좋으신가 본데. 제 생각에는 선물이라고 그냥 입 밖에서 씹으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주식 배당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 배당은 뭐냐면 아까 했던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있죠. 주식 발행하면서 투자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돈 안 받고 주식을 주는 거예요. 회사가. 배당이니까. 알죠? 회사가 현금 배당, 그러니까 회사가 이럴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으로 배당 주긴 좀 힘들어. 주주들이, 야, 우리는 저기 옆 동네는 현금 배당 많이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나쁜 놈 새끼야? 주식 배당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주식 배당은 주식을 공짜로 발행해 주는 겁니다. 공짜로. 그러면 주식 배당을 하면 뭐가 늘까요? 매출? 주식 배당, 그렇죠. 주식, 제가 원하는 정답 아니지만 정답. 뭐냐면 주식을 공짜로 발행하니까 발행 주식 수가 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본금이 늘게 돼 있어요.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 금액 곱한 게 자본금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돈 받고 발행하든 주식을 공짜로 발행하든 발행 주식수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액면 금액 곱한 것만큼. 되시겠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최종적으로 늘어요. 오케이? 해보죠. 자, 그럼 회사가 자, 주식 배당 10억 드릴게요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미처분 이익금 줄겠죠? 어차피 주총일날 주식 배당 나가야 되는 거니까 나간 사실을 알 거니까 차변에다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써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뭘 쓰냐면 대변에 우리가 주식은 지급한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주식은 교부한다라는 표현, 주식을 주는 걸 교부한다라는 교부한다. 그럼 아직 교부하지 않았죠? 미교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배당이 얼마다라고 하면 현금 배당이 원칙이에요. 실제로. 대부분 회사들은 여러분 실제로 회사들이 배당 얼마 확정이라고 다 현금 배당이에요. 주식 배당은 잘 안 줍니다. 여러분. 회사가 진짜 어려운 거 아니면 현금 배당이 원칙이에요. 알죠? 그래서 아까 했던 현금 배당은 미지급 현금 배당금, 현금이 없던 거예요. 현금 배당이 원칙이니까. 근데 여기는 주식 배당이 예외이기 때문에 주식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유를 들자면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얘는 부채가 아니죠. 왜 부채가 아니냐면 아까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 자본 거래인데 임시적인 성격의 항목이 자본 조정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현금 배당도 주주와의 거래는 맞지만 이거는 현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만 우리가 주식 배당을 하는 건 어차피 회사의 발행 주수가 자본금이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거쳐갈 통로가 필요한 게 자본 조정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의 플러스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래 위치의 대변이니까. 자, 그랬다가 실제로 이제 배당을 주게 되면 이제 미교부가 아니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차변으로 없앱니다. 없애면서 이제 주식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어요. 오케이.
근데 실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기는 다 현금 배당 냈어요, 여러분. 현금 배당. 그죠? 주식 배당은 말 문제를 좀 대비하시고 지금 시간이 좀 된 관계로 요거는 여러분들 그 자본 나중에 몇 문제 푸는 건 내일 같이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숙제 좀 내겠습니다. 음. 내일 1교시에 검사합니다. 1교시에 검사, 숙제.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31페이지로 가주세요. 31페이지. 자, 31페이지 유형 3번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있죠? 여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1페이지부터 예, 어디까지 해주시냐면 어디까지냐면 어디냐 34페이지까지네요.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32페이지로 가보세요. 32페이지로. 자, 32페이지 2번 문제 있죠. 8월 12일이요. 8월 12일. 8월 12일에다가요. 그 현금으로 지급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현금으로 지급. 8월 12일에다가 현금으로 지급이요. 32페이지 2번 8월 12일에다가 뭐로 줬는지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다 현금으로 지급이라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일이면 이제 재무회계 끝나고 이제 부가가치세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PPT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마 부가가치세라고 PPT를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맞죠? 그것도 같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왜냐면 부가가치세가 배점이 훨씬 높아서 30몇 점 나오거든요. 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9시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